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먼저 IT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해서 보면 챗 GPT가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때부터 가장 큰 주제로 좀 떠올랐었는데 이제 갑자기 오픈 AI가 파산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시장이 올 초부터 상당히 주목받았죠. 정확하게는 작년 말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된 것인데, 실은 이 챗 GPT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보게 되면 상당한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널리틱스 인디어 매거진이나 이런 이제 해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면 한 2024년 말이 되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 챗 GPT 유지하는데 하루에 지금 드는 비용이 약 하루에 9억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게 GPU인데 GPU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AI, 오픈 AI의 적자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GPU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챗GPT가 유료화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지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좀 알려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도 계속 말씀했던 오픈소스. 그러니까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만든 이 라마2라고 하는 녀석은 오픈소스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서비스 기반으로 돈을 계속 벌고 사용자가 유지가 돼야지만 움직이는 이 오픈 AI가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꼭 굳이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비슷한 이런 생성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이걸 무료로 활용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벌써 오픈 AI의 손실이 5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추가 유치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챗 GPT 트래픽도 최근에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이제 무료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투자 어떤 판단 근거가 이 사용자 수잖아요. 근데 사용자 수, 트래픽이라는 게 지금 2달 연속 계속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6월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챗GPT 사이트에 사람들이 17억 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7월에는 15억 명으로 한번 감소했고, 또 이번에 8월에 이제 또 한 번 더 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한 매달 한 10% 조금 안 되는 9.6%에서 10% 사이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대학생들의 여름 방학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 챗GPT 이용자의 4분의 1이 대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 비중이 한 27%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과제를 안 하니까 챗GPT의 트래픽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이나 이럴 때에 혹은 8월 말 9월에 트래픽이 정말로 이게 다시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하락 추세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의 성장성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이 비교되어 있는 다양한 그래프에도 보듯이 뭐 예를 들면은 빙챗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의 사이트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꺾이는 파란색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뭐 구글 바드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챗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독주 체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사용자들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챗 GPT만 이렇게 사용자가 꺾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도 좀 비슷한 상황일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처음에 우리가 와우 해서 놀랐던 그 기간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흥미는 떨어지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쓸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탐색이 시작이 되는데
기업에서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생짜로 가져와서 이거를 그냥 서비스를 그대로 쓴다고 쓸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환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맞춤으로 데이터를 안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 바꿔갈 때 사람들이 이 챗 GPT 본 사이트 그냥 우리 회사에 뭔가 적용돼 있지 않은 사이트를 계속 쓸 것이냐라는 고민들은 여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이제는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의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서비스의 전체적인 동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경쟁력을 이제 다들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 구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킬러 앱을 좀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글이 생성형 AI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죠. 거기도 이제 바드라고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 말고 개인 생활 코치로 이 생성 AI를 좀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킬러 앱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가 지금 사용자에게 필요한 아이디어, 뭐 생활 조언, 계획 수립, 학습 팁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21가지 정도의 도구를 이제 만들고 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도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처럼 뭔가 리포트를 쓰는 정도는 뭔가 이게 분기를 타다 보니까 어떤 그 과제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람처럼 말하는 AI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도 서비스 아니면 지메일, 캘린더 이런 이제 원래 그 구글이 잘하고 있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쵸. 이 서비스를 조금 더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이런 기능을 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지금 설립된 지 8년이 됐거든요. 8년 중에 처음으로 이제 라이엇 게임즈 출신의 멤버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픈 AI가 자기네 기술 말고 다른 회사를 인수한 적이 이번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인수를 왜 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 회사의 기술보다 여기 회사가 8명의 팀이에요. 네. 근데 그냥 인력들을 인수한 거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인력들이 소위 말해서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뭔가 창의성 있는 것들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라이엇 게임 이런 데서 활용을 했었던 이제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도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 안에서 킬러 앱의 형태로 뭔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인공지능 단순히 뭐 대답을 해주는 거에서 네. 벗어나서 조금 더 콘텐츠랑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려는 흐름들이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시각을 조금 돌려보면 네이버가 이번 주에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하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나오나 하고 기대하죠? 있었는데 네. 오늘 24일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인프라를 좀 전반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뭐 단순히 이제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로드맵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검색에 붙이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API 형태로 나오는 이런 이제 단계별로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다양한 뭐 금융, 뭐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데들에다가 이 챗 GPT와 비슷했던 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를 어떤 식으로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 청사진들을 이제 24일에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랑 또 제휴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24일에 이게 왜 늦어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과 있는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맞죠.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이미 파트너십들을 좀 많이 맺은 것으로 나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게임 분야에서는 스마일게이트하고 하이퍼클로바가 지금 이미 제휴를 해서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금융 분야에서도 SK CNC나 아니면은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들과 함께 네. 다양한 형태들의 뭐 예를 들면은 뭐 은행이나 증권, 카드 보험에다가 이 생성 AI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줄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컴 있지 않습니까? 한글과 컴퓨터. 네. 한글 컴퓨터에서도 지금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써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위뉴나 이런 기업들이
헬스케어 기반의 뭐 지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소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동차 카를 하는 이제 거기에서는 하이퍼클로바를 결합을 해서 고객 응대나 예약 서비스를 좀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렌트를 아주 짧은 아주 뭐 예를 들면은 몇 시간 단위로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응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도와줄 것으로 보이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한 개발, 서비스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하면 기대 네. 혹은 실망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네.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 좀 먼저 얼리 액세스를 받아서 써본 데들 제가 몇 번 네. 만나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좀 화면을 봤는데 일단은 성능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요? 네, 특히나 네. 이제 한국어 기반에서는 확실히 챗GPT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속도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이제 만든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 센터장이라는 분이 이걸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챗GPT도 그렇고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언어 모델 나왔지만 네.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킬러 앱이 없다. 그러니까는 연구적으로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데 이 기술과 비즈니스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AI로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아직은 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것이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있는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좀 상당히 이 네이버에서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네이버가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진심 있는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판교에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판교 테콘타워가 있는데 이것도 싱가포르 투자청에 지분 45%를 3,5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실탄을 만들고 그걸 다 이제 AI를 이제 만드는 R&D에 투자하겠다. 지금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이버의 행보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네이버 말고도 NC소프트에서도 언어 모델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임으로 유명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출시한 바르코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보면은 이게 뭐 이미지, 텍스트, 뭐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뭐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바르코라고 하는 이 NC소프트의 이 솔루션이 아마존하고 또 이제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오픈 소스 형태 혹은 이 언어 모델이 어딘가에서 돌아가려면 클라우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를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손을 그렇죠. 잡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머지 뭐 구글은 본인의 클라우드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아마존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존은 이런 다양한 회사들과 지금 제휴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또 이번에 아마존하고 손을 잡고 여러 개의 저런 생성형으로 저렇게 이미지를 뽑고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NC소프트는 당연히 자신들의 게임을 만들 때 저런 솔루션들을 좀 계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겠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델들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 정도로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인공지능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이 되는 게 GPU죠. 그쵸. 엔비디아가 오늘 또 8% 급등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슈퍼칩을 또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GH20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슈퍼칩을 이번에 또 냈죠. 네, 맞아요. 그 내년 2분기 양산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느 쪽 때문에 이렇게 나오느냐? 결국 이 LLM, 그러니까는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언어 모델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있는 H100보다 3.5배 메모리도 크고 3배 대역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모자른 상황이니까 이 칩이 결국 또 한 번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또 새로운 변화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의 슈퍼칩도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또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많잖아요. 그쵸. 국내 기업들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뭐 제일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고대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또 HBM 3E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고요. 그걸 지금 성능 검증을 위해서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엔비디아한테도 지금 평가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좀 성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시장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거를 또 다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상당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생산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어떤 GPU와 관련된 이런 칩을 만드는 쪽도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성형 AI 경쟁이 첫 번째 챕터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향후에 이 시장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관점으로 보면 네이버가 지금 우리가 보통 처음에 포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세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스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아주 빠르게 변하는데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 정도까지도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프라나 어떤 기반 기술들은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카카오톡 같은 앱 하나로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챗GPT나 생성형 AI의 판에서도 새로운 킬러 앱 몇 가지가 어떤 새로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누가 먼저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또 킬러 앱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추후의 시장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